네, 명쾌한 솔루션을 통해 수학에 대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드리는 수다학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온라인 학습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자세하게 지도를 해줘도 헷갈린다, 어렵다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 어느 날 갑자기 모니터 하나 덩그러니 놓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힘들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다학에서는 그 올바른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좀 키워드를 통해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공개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할 건데 네. 안 웃겨도 됩니까? 뭐 웃기라 그러면 바로 웃깁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공부해! 막 이렇게 윽박지르기보다는 좀 이렇게 진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의 판을 다 깔아줘라. 이런 표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진짜 하나도 안 웃기고 굉장히 진지하네요. 저는 진지하고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면 욕을 먹는 게 참 웃겨요. 이 포지션이. 뭐 어쨌든 간에 선생님께서 이 학생 이름에 필근이를 넣어주셔갖고 제 이름을 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네, 사실 우리 제자들 이름을 이렇게 마음껏 불러주고 싶은데 이 시청자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 필근 씨 이름을 좀 넣어봤어요. 이제 그런데 그 이야기 하다가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스타학에서 더 많이 말하고 이 온라인 학습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법, 습관 잡는 법에 대해서 다 털어놓고 갈게요. 네. 사실 그 이소영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아주 그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생생함이 배가 되지 않을까. 또 그 굉장한 분이 또 함께 오늘 또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신민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참 선생님 오늘 또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자, 오늘의 키워드를 또 바로 소개하면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온라인 학습 시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꼭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이요. 능력이요. 소통 능력이요. 네, 이 소통이 단절되면 이 사회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쵸.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소통,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저희도 지금 소통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수학 프로그램인데 저나 필근 씨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가는 푸스하고 뭐 진작에 없어졌죠.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이렇게 소통의 연속인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소통 능력을 기르는 건 참 중요한데요. 하지만 요즘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이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과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소통 능력이 길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적으로 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자기 조절력처럼 집에서 소통 능력을 길러줘야 하는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학업적으로도 소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군가 도와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 친구들이랑 서로 힌트도 주고 피드백도 하고 또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말을 하는 그런 소통,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수학뿐만이 아니라 이 학문이라는 것을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관계와 학습, 이 두 가지 면 모두에 있어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온라인 학습 시대에서 이 소통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 선생님들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소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소통이라는 게 뭐 수학이라던가 이런 그 공부에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이 최근 조사를 보면 이 수학은 코로나 시대 때 가장 걱정되는 과목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소통이 어려워진 지금 시대, 이 소통 능력을 높이는 수학 공부법과 그리고 부모의 역할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그 굉장히 지금 중요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온라인 학습 시대에 꼭 필요한 소통 능력을 키우는 방법, 신민철 선생님의 강연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유의미한 경험을 하려면 실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 즉 실제감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학습의 실제감은 당연히 교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은 아이 스스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선생님이나 아이에게 설명을 말로 풀어낼 수 있으면 그 친구는 진짜 그 수학을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수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소통이 되는 건데, 온라인 학습 시대에는 이런 기회가 확연히 줄어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술형 문제의 풀이 과정은 못 적는데 정답은 잘 적는 친구가 있어요. 학교에서 만나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한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구나, 이렇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혼자서 공부를 할 때는 결과인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전부 다 알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죠. 결국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결손이 생긴 겁니다. 또 다른 예, 항상 쪽지 시험 같은 문제풀이 수업에서는 100점을 맞아요. 그런데 이 좀 지나서 다시 풀어보면 100점을 맞지 못한 친구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은 정확한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시만 잘했을 가능성이 큰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온라인 학습 시대에는 확실히 짚어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정답을 맞히는 것에 연연하는 수학 공부는 언젠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혼자 공부하는 온라인 학습 시대, 수학 공부하면서 소통 능력까지 키우는 핵심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서 수학 문제를 푼 방법을 글로 써보기. 소통인데 글로 쓴다. 뭔가 어색하죠. 하지만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할 때마다 선생님께 전화를 하거나 엄마 아빠 불러서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글로 쓰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알려줬을 때 어떤 친구들은 그냥 정답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 이거 어떻게 풀었니? 그냥 이 정답은 이건데요. 하지만 이 글로 쓰는 습관을 들이면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하려면 분모를 갖게 해줘야 된다. 즉 기준을 갖게 해주고, 그 기준을 갖게 해주려면 통분을 해야 된다. 왜 통분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기계적으로 푼 게 아니라 최대 공약수는 얼마다, 최소 공배수는 얼마다, 이런 수학적 원리를 쓰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은 선생님이 보기에도 또 부모님이 보기에도 학생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훨씬 더 명확하게 그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면서 그 글을 쓰는 거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수학을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통법은 바로 혼자서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편지로 써보기입니다. 아니, 수학을 어떻게 편지를 쓰지? 궁금하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소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본 학습 상황이라고 생각할게요. 안녕 필근아, 나는 민철이야. 오늘 나는 수학 시간에 소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 곱하기 10을 하면 소수점을 한 칸씩 옮기니까 더 커지게 되고, 또 곱하기 10분의 1 하면 소수점을 반대로 옮기니까 더 작아진대. 이렇게 하면 소수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 필근아, 이제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풀 수 있겠지? 내가 예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너도 한번 풀어봐. 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면서 친구가 있다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풀어보면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아는지 알 수 있겠죠. 즉,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소통법이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녹음과 촬영을 통해 스스로 말해보는 연습을 하기. 요즘 친구들 슬라임 가지고 잘 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노트북에도 올리고 1인 방송처럼 만드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수학 방송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여러분의 소통을 도와줄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로 설명을 해보면서 스스로 녹화를 해본 거예요. 자, 7분의 3보다 6분의 3이 더 큰 수인 걸 증명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영상 촬영할 때 직접 말로 하면서 그림까지 이렇게 막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초콜릿이 한 개 있어. 너무 맛있게 생겼죠. 이것을 7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3개랑 6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3개가 있어.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한번 볼까? 그림으로 그린 걸 보니 6분의 3이 더 크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까? 통분을 통해 풀면 42분의 18과 42분의 21. 6분의 3이 더 큰 걸 알 수 있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거죠. 이후에는 친구와 함께 영상 통화를 한다거나 또는 찍은 영상을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은데,
친구와의 소통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혹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촬영을 한다거나 또는 저녁 식사 후에 다 같이 내가 찍은 영상을 보며 부모님과 함께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좋겠죠. 아이가 처음부터 혼자 편지를 쓴다거나 영상을 촬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흥미를 갖고 수학과 잘 소통할 수 있게 이런 방법들을 처음 시도할 때는 옆에서 꼭 엄마 아빠가 응원해 주시면서 도와주시고,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 하나하나 같이 해나가주면서 아이들의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참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자, 어쩔 수 없이 나 혼자서 스스로 수학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엄마 아빠들이 지금 환호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막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나 스스로, 나 자신과의 소통, 그리고 수학과의 소통, 또 친구와의 소통. 이거 정말 훌륭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안 계신 집에서 수학과 꾸준히 소통을 해주는 건 아마도 이 수학 흥미와 실력 유지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강연 속의 이야기처럼 아이들의 소통 능력이 높아진다면 이 사고력과 논리력도 같이 높아지는 거니까 꼭 제가 이야기한 방법들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라. 이 얘기는 뭐 지난번에 우리 이소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아날로그 학습법. 네. 이게 딱 떠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네, 기억을 예. 잘 하시네요. 네. 네, 수학은 이제 혼자서 이렇게 머리 싸매고 푸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소통을 하면서 배운 것을 설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 내가 모르는 부분도 이 알아가니까 학습 동기가 생기죠. 이 학습 동기가 생기는 것은 또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요, 다 떠나서요, 재미있어요. 이 말로 막 떠들면서 하면은 정말 재미가 있죠. 그래서 수학적인 흥미가 가장 큰 장점이다. 맞습니다. 네. 야, 개그맨들도 아이디어 뭐 짜겠다고 혼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맞아요. 같이 막 이렇게 떠들고 막 그러다 보면 뭐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야, 맞네. 네, 맞네. 맞아요. 이 반드시 이 말로 직접 해보고 써보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우리 그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수학 소통 학습법이 좀 더 있을까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모니터만 계속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효과적인 방법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합니다. 오,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공부를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요? 학습. 거꾸로요? 물구나무 서기 같은 거. 거꾸로 하세요. 거꾸로 한다고요. 피가 쏠릴 텐데요. 어허. 이 보통은 학교에서 이 수업을 듣고 집에서 숙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먼저 동영상이나 관련 자료를 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오고 또 이 실제 수업 시간에는 그 내용을 토대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보거나 토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해보고 가서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요 순서가 거꾸로네. 네네네. 오. 네, 예를 들면 이제 소수의 덧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배워요. 그럼 그 영상으로 소수의 덧셈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고 나서 교실에서는 전자저울이라든지 실제 활동을 해보면서 그 원리를 한번 탐구해 보는 겁니다. 네, 이걸 집에서는 부모님들과 한번 소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걸로 지금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통을 하려면 이 아이 수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문제나 이 학습을 제공해주면 안 되니까 이 거꾸로 학습으로 아이가 설명한 걸 들으면서 정확한 수준도 알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수학교육법 소통을 키우려면 거꾸로 학습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거꾸로 학습 진짜 너무너무 좋은 방법인데 네네. 근데 진짜 역시 또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못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요.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네. 이 친구 몇 명이서 이렇게 모임이나 그런 밴드를 온라인으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룹 채팅 같은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뭐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또 한번 해보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 온라인 상에서요. 또 내가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푼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또
공유를 한번 해보기도 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또 좋은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이 그 필근이하고 계약서 써가지고 썼죠. 굉장히 이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예. 이 거꾸로 학습 말고도 뭔가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실제로 그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걸 집으로 그대로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그 계약서라는 게 좀 바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항상 수업 끝나고 나서 5분은 남겨둬요. 5분이요? 네, 그 5분 동안 뭘 하냐면 이 모드먼들 또는 짝꿍한테 오늘 배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제 5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5분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학생들 반 그 평균 실력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서 하던 것을 집으로 이제 옮겨와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집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이다. 그러면 네. 이거를 배웠을 때 그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 6분의 5 안에 6분의 1이 5번 들어있다. 그래서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은 5이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의 나눗셈으로만 계산해도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은 원리를 아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죠. 네. 그리고 소통에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다면은요, 질문과 답이에요. 그래서 수업 중간에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질문거리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 학창시절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질문 같은 거 뭐 이런 거 첫사랑은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말고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세 가지를 생각해봐라. 그렇죠. 네네네.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죠.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분모가 다른 분수를 통분을 할 때에 네네. 통분을 왜 해야 할까? 오. 분모가 다른 분수를 통분할 때 왜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야 할까? 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수업 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또 찾아보고 한번 또 질문할 게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노트에 매 시간마다 이 질문거리 세 가지를 적어놓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 이 온라인 학습 시대에 정말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수학과의 소통. 근데 이 수학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참 우리 아이의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의 이 자녀와의 소통법, 뭐가 있을까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예. 도와주는 게 있는데 어. 요즘에 이 편리한 시스템이 많아가지고 네네. 부모님들이 더 객관적으로 아이를 파악하고 피드백해 줄 수 있는 바로 LMS를 확인하는 겁니다. LMS요? MSG는 합니다. 내 GPS, 난 GPS. GPS 하세요? 예.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당황하셨죠? 많이 당황스러운데 뭐예요? LMS? 네, 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이 LMS를 통한 진단을 하면 자녀의 수준을 객관화된 데이터로 받아볼 수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다 나오고 또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또 약한지 그 부분 또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점을 짚고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오, 너무 좋다. 아니, 그러면 우리 아이는 뭐 연산 중에서도 뭐 이 부분이 좀 약하고 뭐 도형에는 뭐 이런 게 약하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게 그림으로 다 나오는데 이 어림하는 단원 오답률이 다른 단원에 비해 높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와, 그렇게까지? 오,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것과 관련된 온라인 강의 부분을 다시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LMS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 수업 후에는 수학 익힘책이나 교사가 제시한 과제, 숙제를 잘 풀어내는지 꼭 체크를 같이 해준다면 이게 정말 360도로 아이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또 이 부모가 딱딱하게 공부 검사만 하면 저도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싫죠. 아유, 그럼요. 네, 저는 그것도 좀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대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보드게임. 보드게임? 네, 보드게임. 뭐 다빈치 땡땡, 뭐 스트림 땡땡,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네네. 이 사칙 연산이나 혼합 계산을 잘 익힐 수 있고 또 이 파라오 땡땡 같은 게임은 이 단순한 보드 게임이 아니라 저희 어른이 풀어도 진짜 되게 그래요? 머리가 돌아간다 예, 이런 생각이 예. 들거든요. 야.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수학 보드 게임을 활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으로 수학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아니, 선생님들도 그러면 이거
그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보드게임 하시는 겁니까? 오. 확 끌리네요. 갑자기.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선생님도 보드게임 잘 활용하시죠? 네, 애들이 정말 좋아하죠. 네. 그 외에도 많은 수학 보드게임이 있으니까요. 네네. 이 보드게임과 아이들을 놀아주다 보면 아이들은 사실 정말 좀 지금 외롭잖아요. 네네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과 게임도 하고 수학도 하면서 이 부모님과의 소통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요, 아이들의 교과서와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교과서랑요? 네. 걔랑 소통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잘 대답을 안 하던데 여기는. 네, 교과서와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교과서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 정삼각형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말해 보세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과 비교해 보세요. 이런 교과서에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이 빠지지 않고 말해보고 써보고 소통하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이 훌륭한 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꼭 이것을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만 좀 확인해봐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체도 소통이 될 수 있죠. 네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떠들면서 해야지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 엄마 아빠도 함께 계속해서 떠들어 주셔야 돼요. 예. 네, 교과서를 놓고 이제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도 해보고 엄마 생각도 좀 말씀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시끄럽게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간혹 이제 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하다가 엄마가 틀리면 아빠가 이렇게 잘못 말하면 이 부모의 권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쵸, 그런 그쵸.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함께 좀 찾아보고 대화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네. 이 공부에 대한 동기도 끌어올릴 수 있고 소통 능력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혼자 해나갈 수 있는 소통에서부터 이 부모님이 부모가 아이에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방법까지 정말 그 바야흐로 온라인 학습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소통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이 엄마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엄마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거요? 빨리 풀어. 이거 해, 저거 해. 그치. 그거 하다 보면 수학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왜 이렇게 풀었니? 어떻게 이렇게 풀었니를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시면서 우리 자녀나 아이들이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풀었어가 아니라 그렇지, 부드럽게. 왜 이렇게 풀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을인자를 되새기면서요. 그렇죠. 참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시간이 사실 더 필요하잖아요. 네. 이 소통을 할 때도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하. 천천히 기다려주는 참을인자의 여유가 좀 필요하고요. 꼭 제대로 대답할 때까지 이 인내심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기다려주세요. 네. 야, 참 오늘 참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백은 씨 그 지난주에 준비해 와가지고 참 그 반응이 참 좋았는데 네.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사실은 뭐 제 목소리가 빠져가지고 이게 많은 분들께서 아쉬워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조차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긴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더욱더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해야 되니까 네네. 자 좋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거 함께 보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에요. 오늘날까지 세상을 바꾼 위인으로 불린 아인슈타인도 사실 천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성적표에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할 학생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내리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그의 부모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끊임없는 소통. 먼저 저녁이 찾아올 때마다 아인슈타인을 무릎에 앉혀 큰 소리로 시를 읽어주고 감상을 묻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숙제를 할 때마다 짜증을 내는 아인슈타인에게 탐정놀이하듯 해보는 건 어떨까? 라며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하루는 아인슈타인에게 나침반을 주며 가지고 놀아보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나침반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자침이 단 한 곳만을 가리켰기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그의 부모는 나침반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계속 질문을 던져 대화를 유도했죠.
아인슈타인에게 나침반 속 규칙을 알려줌으로써 미래 과학자의 호기심을 채워준 것이었답니다. 이렇게 작은 호기심에도 서로 침묵하지 않고 소통하려 한 덕분에 결국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과학자로 성장했답니다. 여러분도 아인슈타인처럼 오늘 하루 부모님과 함께 소통해보는 건 어떨까요? 야, 오늘은 뭐 아인슈타인의 일화를 또 들고 오셨네요. 그렇죠. 자. 그 시대에 벌써 예, 이미 뭐 우리가 지금 오늘 강조했던 그 소통, 이 소통으로 말 그대로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를 길러낸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또 이제 뭐 아이를 방에다가 이렇게 앉아있게 하고 밖에서 야, 우리도 조용히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 많이 해주신 것처럼 소통하시고 뭐 그런 부분에서 아인슈타인보다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우리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같이 수학 탐구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오, 탐구자. 네, 이 수학은 평생 활용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이 수학을 단지 100점을 맞기 위해 공부하는 과목이 아닌 우리 생활을 즐기면서 사고할 수 있는 학문을 만들려면 그만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딱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이 아이가 배우고 있는 수학 내용이나 우리 생활 속의 수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진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즐거운 소통으로 아이의 수학 흥미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그 온라인 학습 시대에 학습 습관을 잡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꼭 필요한 소통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냥 문제만 잘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소통? 아니 수학을 하는데 무슨 소통이 필요해? 이러고 좀 의아해 하셨던 분들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방송 보면서 많이 느끼셨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고 또 끊임없이 관심 가지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의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한 소통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얘기 함께 해주신 이소연 선생님, 신민철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표준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